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맞추고 레이스 진행을 맡고 있는 임승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민태민연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스타일 깔끔하십니다. 깔끔해요? 가디건 노사 하나 산것 같고 깔끔합니다. 5월달부터는 좀 깔끔하게 네. 5월달 경마도 깔끔하게 좀 뭐 어제 금요경마 때 인사를 드렸습니다만은 5월달 경마도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내겠습니다. 역시 또 어제 언급했던 이야기지만 안병기 조교사가 예. 22조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1년간 기승전지 그 부담중량 사건이죠. 1년간 깨졌고 그 말들이 뭐 각각 다른 말 마박으로 옮겼더라고요. 39조? 네, 여러 마감으로 옮겨 있더라고요. 1조에도 몇 마리 가 있고. 네. 아무튼 뭐 그런 점들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예상해서 올리겠고요. 뭐 적중 내역들은 지난주 적중 내역들은 이미 전반부 화면에 잘 나가기 때문에 광고는 생략을 하고 곧바로 오늘 서울 5월 2일 토요 경마 서울과 열한개 경주 경마 방송을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민태민연이 준비한 승부처가 7경주하고 11경주네요. 그중에서 7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준비를 했고요. 저 임승진이는 3경주와 9경주, 그중에서 9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준비를 했다는 점 공지 말씀을 드리면서 일요일 토요 경마 일요일 1경주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m 6등급 경주입니다. 12마리입니다. 신의 말들이 많이 낀 게 있습니다. 기존에 뛰었던 말들은 한 서너 마리 눈에 띄고 있는데 어느 쪽이 우세를 하고 우세가 되는지 또 민태민연이 보는 시각은 어떤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네마 필드에게 관심이 좀 많이 갑니다. 특히나 4월 10일 주행검사 1경주를 같이 받았던 말이 지금 많이 나오네요. 5마리 정도가 나오는데 그 우선순위를 기록했던 말이죠. 10번 선스팟이 요주임합니다. 인기를 아마 모으겠죠. 이 컨셉트 윈과 바로사스 컬러라고 예전에 그 44조 장두천 마방에 있던 그 앞말 상당히 칼칼한 스피드를 가지고 있던 마필이었는데 그 부마 모마 쪽에 나오는 그 스피드를 고스란히 물려받았어요. 주행검사 보면은 휴양 마필인 2군의 플라잉 썬더하고 뭐 대등한 스피드를 끌어냈던 모습이었고 이번에 훈련 때도 45조의 굿 스카우트라는 4군마하고 병합을 하는데 자 4군마를 압도할 정도로 걸음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10번 선스팟의 데뷔전 선전 기대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10번 선스팟 혈통적인 가치 기대치와 더불어서 주행감사의 모습 그리고 데뷔전을 겨냥한 준비까지 민태민연이 자세하게 추천의 이유 설명해 주셨고 저도 지금 한 마리를 꼬고 있는데 좀 쪼고 있는데 이번 드리모스 쪽에 좀 많이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문세현이가 탔고 또 주행검사 때도 좀 여유가 있었고 무조건 인기를 모을 말인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확신을 갖고 가고 싶은 말이에요. 데뷔 전부터, 그러니까 이 출전 전부터, 능력감사 전부터 좀 자세하게 알고 있는 말에 대한 내용이고, 또 데뷔전까지 그 준비 과정까지 자세하게 좀 제가 쭉 깨고 있는 말인데요. 일단 준비를 잘하고 나옵니다. 처음 뛰는 그 망아지라는 것만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노림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 뭐 저나 민태민이라 지금 시네마 쪽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기존마 쪽에 뭐 하나 추천할 말 없습니까? 뭐 그래도 5번 지상의 여제죠. 지금 뭐 김옥성 기수로 안장이 일단 교체된 것만으로도 끄는 걸 좀 잘 잡아내고 좀 선두권에 나가면은 기존 말 중에 제일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 끄는 것도 문제지만 이 말은 좀 악백이 좀 심한 말이잖아요. 네. 또 채찍을 또 그것 때문에 또 김기백 교수가 계속해서 못 되는 상황이고 김옥성이가 참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기술자예요. 기술 중에서 여우 같은 기술수를 갖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악백 있는 말을 잘 잡아내면서 끌고 들어올지 이번 지상예제까지는 좀 관심권으로 가면서
시네마 2마리, 민태빈이 추천했던 10번 선스파, 그리고 임승진이가 추천했던 2번 드리모스, 기존 말은 5번 지상여제. 3마리는 뭐 무조건 관심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률 이 정도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1206등급 경주입니다. 12마리인데 여기 지금 인기마로 팔릴 말 중에 하나가 9번마 마왕인데요. 얘가 지금 22조에 있다가 마방 1년 정지로 인해서 지금 44조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교 때 모습으로 봐서는 뭐 마방을 옮긴 티는 전혀 안 나요. 이제 이름만 이 소속만 이 이름으로만 사인펜로만 옮겨놨기 때문에 나머지 훈련도 충분히 했다는 느낌인데 얘 포함 나머지 말들의 전력 그리고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민태민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아주 우수한 말은 없습니다. 마왕 같은 말이 이제 지난번에 16주 만에 터울을 공백 두고 나와서 기본 걸음을 좀 많이 뽑아냈던 모습이었는데 뭐 임승진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마방을 아예 옮겨버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고준말 관리사도 그대로 전번에 했던 관리사가 똑같이 조교를 하는 모습을 봤고요. 마왕도 괜찮은데 저는 여기 복병마 중에서 꼭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말, 좀 노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3번의 금태풍이에요. 데뷔전 때나 주행검사 보면은 주행 완전감이 좀 떨어지는 말입니다. 조금 사인기도 있고요. 직전 뛰고 나서 이 말이 부종으로 인해서 다리 질병으로 15주 만에 지금 공백을 갖고 나오는데 이게 지난주에 나오려고 준비했을 때부터 한성열 기수가 직접 만져놨어요. 근데 이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행 악벽 자체가 완벽하게 잡혀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공백이 오히려 약이 됐던 건지 파워라든가 탄력감 자체가 직전 대비 월등히 좋아졌기 때문에 3번의 금태풍이 이번에는 재밌는 말이 아닌가. 저는 꼭 한번 배팅권에 가져가고 싶은 그런 말입니다. 네, 3번 금태풍을 관심마로 추천해 주셨는데 15주에 대한 공백 때문에 좀 긴가민가 하면서 좀 덜 팔릴 말이에요. 예. 공백이 좀 약이 됐다는 느낌이다라는 게 민태민의 시각이었고 뭐 그렇다면은 공백 때문에 인기도에서 밀리는 상황을 되려 찬스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멘트라는 기대감 해주셨고 저는 이제 마왕과 더불어서 10번마 벨비시나가 지금 체중이 계속해서 지금 오버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다이어트를 적절하게 좀 하고 나온다라는 내용입니다. 기본기 자체가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기대하고 오셨는데 계속해서 지금 지난번에도 사실 물론 뭐 편성이 만들어준 인기 1위였습니다만은 너무 절전이었어요. 기대만큼 떼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나름 단도리를 좀 하고 나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벨피시나까지는 관심권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뭐 한 마리 또 째는 거 있는 말 있나요? 글쎄요, 여기는 지금 사실 다른 말들이 조교가 좀 덜덜한 말들이 좀 있어가지고 또 훈련 좋은 놈 하나는 또 기수가 좀 허접하고 성함 스타일? 그러니까 이래저래 제가 봤을 때는 7번의 완벽고라는 말이 지난주에 나오려고 할 때부터 준비를 좀 잘했고 이게 지난번에 9번만 탔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강도를 좀 지난주부터 올려놨고 방금 임승진 위원이 얘기했던 10번이 아니면 얘가 선행 가겠죠. 완벽고. 그러니까 이 똥구미에서 앞에 가면은 좀 재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번 완벽고까지 추가적으로 설명이 좀 들어갔는데요. 그 정도로 이 경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206등급 경주입니다. 3세 이상마 모두 12마리가 출전하는데 이번 3경주는 임승진이가 승부처 중에 한 곳으로 잡고 있습니다. 방송 네임으로는 준메인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붙여놨는데 뭐 준메인이건 메인이건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 만들기 좋아하는 애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요.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잖아요. 준메인, 메인 뭐 그런 거 하이라이트. 이 말 만들기 좋아하는 애들이 지금 막 만들어 놓은 걸 갖고 지금 우리가 좀 대중적으로 좀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귀에 쏙 들어올 만한 그런 좀 지칭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너무 이걸 뭐 사람들이 워낙에 이제는 일반화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좀 알아듣기 편하시는 걸로 뭐 생각을 아니, 뭐 하셔야죠. 메인이든 준메인이든 승부처 아니요. 그렇죠. 뭐 메인은 뭐 10만 원 때릴 거 9만 원 때리고 준메인은 10만 원 때릴 거 9만 원 때리고 메인은 뭐 10만 원 때릴 거 11만 원 때리나요? 그렇죠. 예. 똑같은 상황인데 아무튼 뭐 이렇게 하는 자체가 제가 뭐 좀 부끄러워요. 준메인이네 메인이네 이런 말 하는 게. 아무튼 임승진이가 승부처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마는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죠. 이번에야말로 한번 노림직한 편성과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노려야 될 말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먼저 민태민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글쎄요, 임승진 위원님도 노려볼 말이 있는 것 같고 뭐 저도 그렇고 웬만큼 예상하시는 분들 뭐 여기서는 하나씩 다 노림수가 있는 경주 같아요. 이제 그 노림수가 정타로 맞기를 저도 좀 바라고 있는데 좀 들뜬 말 중에서 한 마리 말씀을 드릴게요. 두 마리가 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입니다. 7번 골든 크로스인데 직전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복병마죠. 최원중 기수가 탔지만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게 골든 크로스인데 이번엔 피코 센트럴과 컨볼루션의 잠합니다. 무조건 이건 힘이 차면은 선행형 말로 탈바꿈을 할 수가 있는 말이에요. 예, 주행검사는 밋밋했지만 데뷔전 때 나름대로 순발력을 끌어냈고 지난번에 원게이트에 편성이 약해가지고 저는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역시 뒤에서 놀면서 중반에 끝걸음만을 남겨놨던 것이 골든 크로스입니다. 요번에 이게 너무 좋아요, 말이. 그 최원중 기수가 직접 만지면서 49조 말들, 뭐 캐네디언 드림이라든가 그 집에 뉴앤드 베스트 이런 말도 3두 병합 조교를 했는데 거기에 붙여가지고 최원중 기수가 이제 49조 말을 간혹 타다 보니까 병합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네 마리가 쫙 뽑는 병합을 했는데 캐네디언 드림하고 이 골든 크로스가 뒷직선까지 상당히 길게 뻗어나가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발주 연습도 잘했고요. 분명히 이번에 뭐 의지만 있다라면 얘는 앞에 올 수 있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7번 골든 크로스 민태민의 관심마였고 이 편성이 일단은 좀 똥꿈이에요. 예. 육군에서 좀 잘 나가는 애들은 없는 상황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민태민이도 역시 7번 골든 크로스라는 아직 보여주지 않은 말에 대한 기대치를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임승진이의 승부의 포인트도 그렇습니다. 지금 무늬만 인기마인 애들이 다수 깔려 있습니다. 보면은 육군에서 그냥말로 그냥 골치 덩어리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인기 모았다가 못 들어오고 또 설령 들어왔어도 그게 능력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헐렁한 편성으로 인해서 편성이 이점을 안고 들어온 말들이 다수입니다. 아니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마펠의 고유 능력을 뽑아내는 게 이 적중의 포인트 같아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7번 골든 크로스 같은 잠재력이 있는 말을 민태민이 잘 추천해 주셨는데 자, 임승진은 골든 크로스는 이제 역시 관심권이나 후차권입니다. 근데 이번에 진짜 한번 놓고 때려볼 말이 있습니다. 들어온 지가 꽤 됐습니다. 얘가 입상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이제 팬들의 내리 속에서 이제 완전히 거의 지워질만 하니까 이런 편성을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완전 초능력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편성에서 이 조건에 또 새벽조교 때 제대로 좀 이번에야말로 좀 제대로 갈아대는 모습까지 감안한다면 이번에는 좀 딱 걸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기용까지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전적 한 가지 힌트를 좀 드리자면 전적을 보고 그냥 쉬 넘겨버릴 그런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적이 좀 된 말입니다. 몇 전 뛴 게 아니고 좀 오래 많이 뛰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찬스를 맞이한 것 같아요. 마방의 의지도 확인했고 제가요. 그래서 그 말을 놓고 그 말을 아예 대가리 놓고 승부 들어가는 거고 기본적으로 12번만 미스터 탱크는 조교 때 걸음만 보면은 이거 무조건 뛰어야 되는데 좀 실제는 좀 덜 뛰는 감은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 편성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말로 보고 있습니다. 12 미스터 탱크와 더불어서 우리 민태민이 추천했던 7번 골든 크로스 얘네들이 후착 주력이에요. 후착 주력이고 노림수 말은 제가 본해상과 현장 해상을 통해서 오픈 공개해드리면서 3경주 승부로 한번 때려 갈길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정주입니다. 1400입니다. 6등급 경주 12마리. 최근에 이제 6등급에 1400이면 제일 긴 거리인데, 이 제일 긴 거리에서 누가 좀 돋보이는지, 누가 우세고, 누가 열세인지, 민태민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뭐 거리 적응력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첫 거리긴 한데 이번 나온셀마를 여러분께 추천을 좀 강하게 또 드리겠습니다. 직접 데뷔전 때 정말 진하게 항구라를 했습니다. 이거 IM4U라는 대가리에 붙여서 15.8배 받친 것도 없이 그냥 한 방으로 때렸던 마필이었는데 그때 이 데뷔가 좀 늦어졌어요. 계속 조교만 빨간색 달고 계속 해오면서 2달 만에 조교를 끝내고 이제 데뷔전을 치렀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초반에 강한 추진 없이도 선두권 뒤를 바로 물고 따라갔는데 이 말은 스피드가 무조건 나올 수 예전에 기쁨나라라는 그 하만식 기수가 탔던 선행형 마필의 자마답게 상당히 뭐 스피드가 있는 말이고 여기서는 발빠른 말이 없다라는 거죠. 2번 게이트라면은 이번에 선행도 가능한 조건이고 또 직전 대비해서 말도 한번 입상을 해서 그런지 확연히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 나온셀마의 연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온셀마 1400이지만 전보다 더욱더 좋아진 모습이다. 이번 나온셀마 민태민의 관심 1순위였고 저는 이제 이 나온셀마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무조건 관심을 좀 갖고 가야 될 말 한 마리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게 바로 2번마 금빛사마입니다. 실전 지금 3번을 뗐는데요. 얘가 데뷔한 지는 꽤 됐어요. 지금 4살 아닙니까? 4살이 먹도록 지금 3번밖에 안 뛴 말입니다. 근데 데뷔 초에, 그러니까 데뷔하기 전에 뭐 거세, 뭐 골절, 뭐 산통, 아주 잡다한 질병이라는 질병은 다 거치면서 데뷔가 늦어졌고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데뷔를 하긴 했는데 1월달, 3월달, 4월달 모조리 내용이 안 좋았습니다. 특히 지난 4월달 바로 직전 경주에서는요.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출마 투표에서 떨어질 줄 알고요. 당연히 떨어질 것이다. 출마 투표에서 벌어놓은 상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교를 하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근데 덜컥 붙어버린 거죠. 준비가 덜 된 가운데 실전에서 붙어버리니까 당황하더라고요. 당시에 그 집 식구들이요. 근데 뭐 자연스럽게 뭐 그러면 안 나오는 건 당연하고 자, 이번에는 정말 좋습니다. 좀 체계적으로 제대로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원래 이게 1200m를 썼다고 그래요. 1200을 나가려고 썼는데 거기 떨어져 버린 거예요. 1400으로 밀렸는데 만들어 놓은 그 마방의 의지와 기대감과 그리고 또 3번 급비싸마에 갖고 있는 잠재력이라면은 지금부터는 오고 못 오고를 떠나서 무조건 좀 관심권으로 가져가야 될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태민은 이번 나온셀마, 임승진은 3번 금필사마를 우선 관심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1205등급 경주고요. 모두 13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상승세 신의 세력들이 몇 마리 있고 또 부산 내려갔다 온 열한 라이언스타 KRA 마일컵 가서 졸전을 치르고 왔는데 일반 경주를 맞이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 민태민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7번 송아미어로를 웬만하면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직전 경주 이후에 13주 만에 지금 공백을 갖고 나오죠. 뭐 그전에도 11월 달에 뛰고 나서 1월 달에 2달 만에 출전했던 거고요. 질병 내역은 뭐 크게 없습니다. 이 말이 고개가 높고 지금 내측으로 좀 심하게 처박는 모습은 좀 가끔 보여요. 말이 힘은 워낙 좋고 스피드도 좋은데 그 부드러움 자체가 조금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내심 요거 1200 정도는 된다라고 받고 핸디캡 등록해 놓은 거 딱 보니까 1200에 뭐 등록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문세영이까지 올려놨고 직접 호흡까지 맞춰놨고 선행을 갈 것 같아요. 선행 가면은 안으로 기대는 것도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7번 송암 히어로를 관심마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7번 송암 히어로 공백이 있지만 충분히 준비를 하고 나선다. 민태민의 관심마 1순위였고 저는 이제 부산 갔다 돌아온 열한 라이언스타도 일반 경주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보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절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말이 바로 1번만 완전 무결입니다. 당시에 지난번에 얘가 3등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허리가 안 좋아서 2달 만에 나왔습니다. 허리 때문에. 근데 그 좋지 않은 컨디션에도 불구하고 3착이라는 성과를 낸 이유가 있더라고요. 말들이 허리가 안 좋으면 그 대포 주사라고 큰 침이 있는데요. 그 침의 효과를 제대로 본 느낌이다. 라는 게 이제 마방 평가입니다. 그러면서 허리가 좋아졌고, 요번에는 이제 정상 주기예요. 정상 주기고, 또 마방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 집 원래 22조 말이죠. 22조 말인데, 김동수라는 기술을 태우지 않고 이상혁이를 태워놨습니다. 조금 더, 좀 제대로 된 말머리니까 감량이 문제가 아닌 제대로 된 말머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상혁이를 태워놨는데, 10번 송하명이와 더불어서 임승진의 관심만 1번 완전 무결이다. 그리고 외곽에 있는 뭐 열하나야 그렇고 12 해리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2 해리온이 제가 뭐 데뷔전 때도 노렸던 말이고 직전에는 뭐 강축으로 믿고 갔던 말입니다. 물론 그 배당판의 흐름도 당연히 강축으로 팔렸고요. 하지만 이번에 그 보라존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체가 좀 왜소하고 크게 능력은 없는 말인데 병합 조교를 하는데 그 전번에 그 해리온의 파워감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뒷직선까지 가지도 못하고 1, 2코너 돌면서 그냥 해리온은 서버리고 보라존만 뻗어나가는 모습을 봤는데 글쎄요. 뭐 앞말이고 이번이 첫 거리죠. 그리고 외곽이라서 직전과 같은 선행은 못 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리온은 이번에 한번 검증의 무대가 되지 않을까. 많은 인기를 모은다면 좀 불안감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좀 정답인 것 같습니다. 12 해리는 좀 덜 보는 쪽으로 가다가 잡으면서 5경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405등급 경주 모두 13마리가 출전합니다.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이제 부산 갔다 다시 내려온 아까 5경주 때는 라이언 스타가 있었다면 KRA 마일컵을 뛰다 온 10번만 햇빛나가 나오는데 햇빛나 정도의 사이즈라면은 여기서는 아마 충마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예, 이런저런 내용들, 상황들 민태민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저도 햇빛나라는 말을 액면대로 믿고 때리려고 합니다. 뭐 외주로 스포 나가는데 제가 조교평에도 적어놨지만 뭐 부산 내려갔다가 올라온 말들, 어린 말들이다 보니까 원정에 대한 스트레스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당일 현장에서 크게 체중의 변동만 없다라면은 햇빛나는 충마로 좀 인정을 하시는 게 맞겠고요. 뭐 후차권은 사실 함정이 좀 존재하는 경주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햇빛날을 인정하는 쪽으로 현장 체중의 변화가 없다라면은 충마로 일단 놓고 후착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햇빛날을 축으로 역시 민태민 의원도 인정을 한다. 이제 후착이 이제 고만고만한 사이즈 차이가 좀 미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정밀 분석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의미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10번 햇빛나 충마로 인정을 하고 한 가지 제가 이제 내용적으로 이제 마방 이건 좀 경마 외적인 이야기인데요. 9번마 오카방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시발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의외로 지금 못 뛰고 있는데 여기 지금 뛰었던 애들 1번 인비액티브라든가 5번 광속, 8번 스타메이커, 11번 핑크스타는 이번에 인기 모으지도 않겠죠? 그렇죠. 이 뻔한 인기마들이 1번, 5번, 8번인데 1번, 5번, 8번 얘네들에 비해서 9번마 오카방고도 절대 이렇게 많이 밀리는 전력이 아니라는 점까지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1번, 5번, 8번, 9번을 같은 선상에 놓고 분석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6경주는 10번마 햇빛날을 공통적으로 충마로 인정을 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200 혼합 4등급 경주입니다. 모두 14마리입니다. 이번 7경주는 우리 민태민연의
이 말 하기 싫은데 메인 승부 막 이런 거 하기 싫은데 아무튼 뭐 가장 좀 자신 있어 하는 승부처입니다. 지금 바로 그 이유와 그 승부의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뛰어온 그런 전적에서는 3번의 블랙레오와 14번의 로얄 지블리가 아마도 인기를 좀 많이 모을 겁니다. 아무래도 형군에서 입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기를 모을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자, 저는 이번 경주에 데뷔 이후 첫 입상을 강하게 노리는 노림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이 제가 2월 달에도 한번 노려봤고 직전에도 이 말을 배당막권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던 말이에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이 좀 끌어대고 앞다리가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진력이 떨어지고 추진력이 떨어지고 힘을 좀 엉뚱한 데 썼던 마필이었는데, 자, 이번에 이 말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어요. 다리가 낮아지면서 파워나 스피드, 주폭이라든가 탄력 이런 부분들이 일치월장 정말 뭐 제가 눈을 의심할 정도로 한 달 새 말이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그 혼합 4군에서 또 첫 차를 타는 말들 모델라인 비롯해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께 잡아드리고 있는데, 이 말은 혈통 기대감도 제가 높게 보고 있는 말이고 웬만하면 오늘 앞장을 깔 겁니다. 앞장 까버리면 그냥 뭐 선행까지도 그 우승까지도 무난히 올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 노림수 말 좀 공개해드리기 좀 힘들겠습니다. 현장에서 민태미 믿고 한번 따라오신다면은 그 말의 정체 여러분과 함께 응원하는 그런 경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람 무지하게 좀 궁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3번 블랙레오나 14번만 로얄 지블리가 인기마고 뭐 그나마 괜찮아 보이지만 걔네들보다 압도적으로 보유한 잠재력과 더불어서 갖고 있는 포지션, 또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것들이 정말 이번에는 딱 걸렸다라는 게 민태민의 이 얘기였고요. 그 말 정말 공개하기는 아까운 말 뭔가 제대로 한번 준비한 모양인데요.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민태민과 함께 하셔서 제대로 된 한구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204등급 모두 13마리입니다. 이번 에코블루라는 뭐 기존의 짱짱한 기본기를 보여주고 있는 말을 중심으로 나머지 애들이 이제 도전하는 양상,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는데요. 민태민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에코블루가 솔직히 안정적인 말이 맞아요. 지금 7번을 뛰면서 2승 2착 이후에 3위 2번. 그러니까 12월 달 경주 빼고는 전부 다 지금 입상권에 근접한 걸음을 끌어냈던 말입니다. 좀 문제는 이게 앞말이고 마체가 왜소한데 요번에 좀 떠발이 좋은 말들을 좀 만나가지고 그게 단점인데, 어차피 여기 나오는 말들 지금 앞말 레이스죠. 전부 다 뭐 도찐 개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말 레이스 아니에요. 그런가요? 필승 예찬이 있구나. 몇 마리가 순마리 보이는데, 일단은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앞말이지만 근성 자체는 여기서 뭐 나무랄 데가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 에코블루가 조금 낫다라는 판단이고, 그에 버금가는 말들이 몇 마리 있는데 그건 이제 현장에서 한번 걸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코블루가 많이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나온 애들하고 상대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4등급에서의 4등급 말 전부를 갖고 능력 평가를 하자면 이번 에코블루가 뭐 4군에서 그말 센 말이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경마는 또 편성 아닙니까? 분미고 이 편성에서 이번 에코블루는 저는 웬만하면 역할을 좀 해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후차권에서 인기를 모을 게 6번 태풍 돌파인데 얘네 6번 태풍 돌파의 전략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5번 에코블루를 놓고 갈지 이제 6번 태풍 돌파를 놓고 갈지를 고민을 하고 있을 정도로 6번을 세게 보고요. 또 아직은 힘이 차가고 있고 선행을 이거 안 가도 저는 된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요즘 들어와서 이제 뭐 이번 필승 예찬 정도가 앞에 나가면은 그 옆을 따라가는 게 오히려 태풍 돌파에게는 조금 더 전개 2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주얼리 파티와 병합도 잘했고 뭐 걸음이 갈수록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5번만큼 세게 보는 게 저는 6번입니다. 6번 태풍 돌파 세게 본다. 당연히 인기가 많은데 6번을 놓고 갈 수도 있다.
민태민은 이번 태풍 돌파 쪽에 결론은 좀 더 관심을 좀 갖고 있네요. 뭘 세게 보세요? 나 5번 에코블루. 에코블루. 에코블루 세게 봐요. 세게 보고. 사실 여기는 뭐 어떤 걸 다른 5번, 6번 빼고 나머지 애들을 뭘 찾아보자니 글쎄요. 뭐 나머지 애들의 전력들이 워낙에 지금 뭐 정체 상태고. 그렇죠. 또 구본마 라오네스프리 같은 경우도 이제 각질을 완전히 바꿔버린다고 그래요. 예전에 그 일본의 누구죠? 그 일본의 리쿠야스? 아니 말고 그 중간에 왔던 애. 한번 라오네스프리 한번 타고 들어온 애 있는데. 신이치. 신이치. 예, 신이치가 뭐 선행으로 한번 타고 들어왔어요, 얘를. 근데 그 뒤로는 이제 안 되니까, 좀 꾸덕꾸덕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각질을 완전히 바꾼다고 그러는데, 뭐 추입으로 타서 5번 에코블루를 이길 거예요. 이번 태풍 돌파를 이길 거예요. 그래서 5번이 6번이고, 저는 5번, 민태민은 6번, 이렇게 해서 8경주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1403등급 경주입니다. 10마리입니다. 이번 경주 임승진이의 메인 승부처인데요. 그 내용을 제가 딱 듣는 순간 너무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임승진의 예상 스타일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뭐 조교도 복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말에 대한 내용,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어서 또 판단을 하고 이런 건데, 그동안에 제가 내용이 없는 가운데, 물론 경마가 내용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내용으로만 됐으면은 뭐 저는 뭐 빌딩 짓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경마가 내용만 갖고 되는 건 아니지만, 아니어서 굉장히 어려운 게 경마인데, 이번 구경주를 제가 메인 승부로 가는 포인트는 그래요. 뚜렷한 능력마가 없는 가운데 이제 아사무사하게 몇 마리 말들이 팔려줄 상황입니다. 편성이. 근데 그 전까지 제가 내용이 없는 가운데 복병권으로 꼬박꼬박 데려갔단 말이 있습니다. 내용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갖고 배당 값어치를 갖고 꾸준히 안고 간 말이 있는데, 이번에 그 말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옆에서 듣고 있는 민태민이어도 대충 이게 눈치를 좀 챌 것 같은데, 사실 지난번에도 내용 없이 한번 데려갔었어요. 내용 없이. 2번 데리고 갔네. 내용 없이. 겐토로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번엔 내용이 나와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정말 회심의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편성을 딱 봤어요. 근데 이 정도, 이게 좀 똥편성 아니에요. 3등급. 그렇죠. 뭐 잘 뛴다는 애들은 한 마리도 없어요. 편성까지 정말 딱 왁구가 좀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허를 찌르는 승부가 될 것 같아요. 허를 찌르는 승부가 될 것 같고, 그 말에 갖고 있는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한두 번 데리고 갈 때 다 파악을 해놨습니다. 근데 정말 딱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놈 놓고 견벌 한번 걸어갈 거고, 말 그대로 허를 찌르는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였어? 라고 판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인데요. 본해상과 현장 예상을 통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고, 아무튼 기대가 만땅으로 이번 구경주를 함께 하십시오. 하시면 후회 없는 승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802등급 모두 12마리가 출전합니다. 경기도지사 배에 점핑 나갔던 5번 퓨전코리아가 자기 그루로 돌아왔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인기만으로 팔릴 것 같은데요. 얘네들 포함해서 나머지 말들의 전력과 상황, 민태면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전 코리아를 저도 우두마번에 이제 우선을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센 말이 없는 경주이고, 선두권이 투명하지 않은 경주이기 때문에 그 5번 퓨전 코리아의 추임력이 통할 거라고 봤는데, 저뿐만 아니라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포인트를 잡는다라면은 압도적인 인기마가 될 것이고, 그럼 배당의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고 봐요. 일단 뭐 아주 세게 충마급으로 세게 보는 건 맞는데, 5번 퓨전 코리아 말고 제가 한 마리 누림수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8번 마니인컴을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보고 진짜 이 마번 잡을 때 걸리는 건 오로지 하나였어요. 58이라는 부담 중량입니다. 58이라는 부담 중량.
이게 3월 달에 뛸 때하고 이제 직전에도 이게 아마 점핑을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급이 되면서 군조정이 됐는데 감량 이점을 목표로 해서 지금 점핑으로 출전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감량 이점 못 받더라도 좀 센 구미를 피하겠다라는 마방의 의지를 갖고 지금 여기 지금 2군 경주에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레이스가 너무 편해요. 마니인컴이 선행을 주도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뭐 장산 라이언 정도가 나가거나 에스로즈가 나가면 바로 옆에서 압박을 붙을 수 있는 타이트하게 선입권 전개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 외주로 스포츠대 걸음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8번에 마니인컴을 한번 추천 드릴 것이고 저도 현장까지 맞거나 한번 사보고 싶은 말입니다. 네, 8번 마니인컴. 제가 얘기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니인컴을. 민태민 의원이 딱 얘기해버리길래 아우 역시. 근데 사실 제가 이 마니인컴을 지난번에도 제가 복병으로 데려갔었습니다. 이 기회가 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블 샤이닝의 강해의 복병으로는 마니인컴을 제가 노리고 갔었는데 역시 이 기회는 이 기회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3월 달에도 민태민 의원님 말이 맞아요. 점핑이에요. 두 번 모두 점핑입니다. 이번에는 2등급으로 오면서 58을 달았지만 최근에 그 보였던 그 조규시의 모습, 그러니까 얘가 예전에 41조에 있었던 말 아닙니까? 그렇죠. 네. 15조로 넘어온 얘기가 된 것 같은데 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여기 8번 마니인컴을 한번 노려봐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1차 분석이긴 합니다만은 딱 눈에 띄는 게 마니인컴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내용적으로 한 마리를 추가해 드린다면은 7번마 라떼이천이 최근에 두 번의 경주에서는 공백을 갖고 나오면서 베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좀 그러니까 실전 공백 이후에 두 번의 경주를 통해서 컨디션을 이빨 끌어올렸고 이번에 새벽 조개시의 모습이 굉장히 좀 그러니까 완전한 호전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이라서 7번 라떼이천의 어떤 그 복병 역할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 역시도 8번 마니인컴 복병 쪽으로 7번 라떼이천까지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10경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200 혼합 3등급 모두 11마리인데요. 마지막 경주예요. 마지막 경주를 우리 민태민 의원이 이제 준메인 승부처로 준비를 했는데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 여기는 뭐 1번마 퀸즈 챔피언을 빼고 만약에 민태민 의원이 승부를 한다면 제가 말리고 싶어요. 45조의 그야말로 신의 마방 기둥 세력입니다.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에 뭐 보였던 그 사이즈 그리고 부담 중량이 올랐지만 문세현 기수가 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고 탔던 그 문세현 기수의 평가도 굉장히 좀 뭐라 할까요? 근래 드물게 호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번 퀴즈 챔피언 1번 게이트의 이편성이라면은 저는 또 온다 라고 믿고 있는데요. 민태민의 시각 그리고 승부의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퀸즈 챔피언이 저는 사실 그 지난번에도 축으로 가면서도 1말에 불안했던 게 이제 말 자체가 뛸 때 보면 항상 뒤를 끌고 뛰는 맛이 있어서 거리가 늘면 한 번쯤은 이제 잘라내고 한번 승부를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말인데 이번에 딱 1200에 나오더라고요. 비록 앞말에 지금 57까지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런 호조건에서 문세영 기수가 이걸 뭐 승부를 마다할 일이 없죠. 세게 보는 말이 맞아요. 세게 보는 말이 맞는데 여기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말의 사이즈, 그야말로 능력 가지고 퀸즈 챔피언을 가뿐하게 제압할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게 1400이었다면은 제가 지금 내뱉은 대로 가뿐하게 제압이 될 수 있는 말인데 거리가 1200이라서 글쎄요, 직선 가서 문 앞에서는 최소한 딸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말, 노림수 말을 쌍승시까지 축마로 놓고 1번 퀸즈 챔피언, 뭐 완짱으로 거의 뭐 쌍 뒤집어 한 방을 때리는 경주이고 나머지 말들 3복승 낙건으로도 좀 공략을 하면서 이건 뭐 1, 2, 3착을 다 맞춰서 한번 적은 돈 가지고 최대한의 환수를 한번 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쌍승식을 추천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뒤집어야죠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아 저는 사니까요. 이게 뭐냐면 퀸즈 챔피언이 지난번에도 저는 네. 진짜 이거 뭐 빡세게 버텼다는 느낌이라서 아주 더 좋게 보는 말이 하나 챔피언은 있습니다. 2등이다. 2등이다. 문 앞에서 잡히면 잡힐 것 같다 이 느낌이죠. 쌍박 복반해요 그냥. 그렇죠. 쌍으로만 때리면 안 되죠. 지금 쌍으로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 진짜?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쌍승씨까지 이제 뒤집어서 노려볼 수가 있다. 이거죠. 복승식 기본에. 그렇죠. 예. 쌍으로만 한다고 그랬어 내가. 쌍복 한 방에다가 이제 삼복까지. 쌍복 한 방. 그러니까 네. 퀸즈 챔피언하고 맞다이를 뜰 수 있는 금화패를 한 놈 엮어서 쌍복 한 방 때리고 또 다른 관심만 삼복승까지 쌍승, 복승, 삼복승 모조리 한번 먹어보겠다. 먹어볼 수 있는 마지막 경주다라는 게 민태민의 준메인의 승부의 포인트였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5월 2일 토요 연말을 마무리했는데 좀 간단하게 마무리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방송은 간단하게 마무리를 했는데 조금 더 깊게 또 들어가면 결코 만만치는 않은 하루 같긴 한데. 일요일이 좀 재밌더라고요. 경마가. 자, 아무튼 여러분께 조금 도움이 되시는 되는 내용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일요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